안녕하세요. HLB그룹이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4월에 HLB그룹 ESG 경영팀을 신설했고, 이번에는 후속 조치로 계열 상장사의 사장단으로 구성된 그룹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한 겁니다. HLB의 ESG 경영을 이야기하는데 HLB에 투자한 블랙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블랙록은 ESG 경영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이죠. 블랙록의 회장 레리 핑크는 나이가 68세인데요. 자신이 투자한 기업들의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투자 결정 시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겠다. 다시 HLB 뉴스 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룹의 지속 가능성 높일 것. 블랙록의 회장 레리 핑크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블랙록과 HLB를 이어주는 단어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영으로 블랙록은 ESG 경영을 이야기하고 HLB는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블랙록의 엄청난 투자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블랙록의 눈밖에 날 가능성은 줄어들겠죠. 이미 투자를 많이 한 상태라고 봐야 하나요? 하지만 HLB에 투자한 금액은 블랙록의 운영자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로 약 1경 원에 이르기 때문이죠. 한국의 GDP의 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블랙록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맥도널드의 최대 주주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최대 주주는 빌 게이츠 아니었나?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주주가 아니라 주요 주주 중 한 명입니다. 지분은 1.36%입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하면서 지분 희석도 많이 되고 매각도 있었나 봅니다. 과거에 빌 게이츠는 자기의 재산의 거의 전부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라고 말했던 어린 시절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닌 듯 보이죠. 물론 빌 게이츠는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기로 유명합니다. 아마 기부를 안 했으면 지금 재산은 훨씬 컸을 겁니다.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350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350억 달러라면 하나로 약 41조 원에 달합니다. 4천억 원을 기부한 것도 아니고 4조 원을 기부한 것도 아니고 무려 41조 원 이상을 기부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부액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남은 재산이 약 126조 원입니다. 기부 안 했으면 거뜬히 200조 원을 넘겼을 것 같죠. 빌 게이츠의 재산은 최근에 이혼을 통해 뉴스 기사로 알려진 바가 있는데요. 의외로 포트폴리오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적게 들고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영향을 받아서일까 빌 게이츠도 코카콜라를 가지고 있었네요. 코카콜라와 멕시코 방송사 등의 주식 2조 7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아내 멀린다 게이츠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 내셔널 철도와 미국 최대 자동차 딜러 업체 오토네이션의 지분도 넘겼습니다. 캐나다 내셔널 철도는 1조 7천억 원, 오토네이션은 4천억 원 수준입니다. 빌 게이츠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은 과연 무엇일까?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라고 합니다. 게이츠 부부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4%로 가장 크다고 합니다.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는 빌이 직접 설립한 투자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부동산, 에너지 분야의 회사와 여러 국영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캐스케이드 지분을 33조 6천억 원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설립한 투자업체 캐스케이드 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얼마나 들고 있는가? 현재 부부가 가진 MS 지분은 약 29조 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블랙록으로 돌아와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주주는 빌 게이츠가 아니라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의 3대 주주라고 하죠. 이렇듯 블랙록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기업들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목소리도 내고 있으니까 말이죠.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블랙록이 원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 미래 투자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블랙록은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했는가? 1988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된 회사죠. 레리 핑크를 포함하여 8명의 인원이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MBS 시장에 진출하고 두각을 나타내면서 1999년 닷컴 버블 이후에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닷컴 버블 당시의 나스닥입니다. 1999년 이게 IT 버블 시기라고 하네요. 여기가 500인데 여기가 4000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IT 버블의 흔적이 있습니다.
닷컴 버블은 미국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국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발생한 투기 현상이었죠. 닷컴 버블이라고도 하고 IT 버블이라고도 합니다. 무엇이든 엄청난 게 처음 등장하면 놀라운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인터넷 산업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정도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우주 끝까지 도달했지만 기업들은 발전 속도가 또 따로 있겠죠. 주식 가격은 이미 투자자들이 상상한 그 미래까지 도달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생각과 현실의 괴리가 인지가 되면서 터진 게 닷컴 버블이었죠. 그러다가 닷컴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저번에 공부한 적이 있는 웹벤이 투자를 그렇게나 받았음에도 무너졌고요. 망하지 않은 기업도 주가는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한국의 IT 버블도 굉장했는데요. 급등한 테마주들 목록이 있는데 그 결과가 재미있습니다. 골드뱅크 상장 폐지, 장미디어 상장 폐지, 드림라인 상장 폐지, 메디슨 상장 폐지, 하우리 상장 폐지, 로커스 상장 폐지, 평화은행 상장 폐지 등등 많은 기업들이 테마주로 이름을 날렸지만 그 끝에는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살아남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고 보니 엄청난 기업이 된 경우도 있죠.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현재 카카오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시가총액을 자랑하죠. SK텔레콤도 있고 넷마블도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IT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은 자명하지만 그 당시에 어느 기업이 성공할지를 구분하는 건 어렵다. 정말 많은 IT 기업들이 탄생했지만 성공하는 기업은 소수였고 그걸 맞추기는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기업은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배달의 민족도 넷플릭스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 결국 살아남았더니 업계 최강자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생존만 하면 결국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생존 자체가 힘들어서 못하는 거죠. 그만큼 기업이 운명의 여신에게 선택받는 건 어렵다는 것이죠. 1999년 닷컴 버블의 덩치를 어마어마하게 키운 기업이 바로 블랙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약 10년 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도 공룡회사로 커졌습니다. 위기에 강한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이 이렇게 위기에 강한 배경은 어디에서 왔을까? 블랙록의 회장 레리 핑크는 퍼스트 보스턴이라는 투자은행에서 잘 나가는 채권 트레이더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일단 채권 트레이더니까 글로벌 경기를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공부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면서 배웠겠죠. 그리고 잘 나갔다고 하니까 실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인생은 실전 경험을 통해 뼈에 새겨지는 깊은 교훈을 얻게 되죠. 단 한 번 리스크 관리 실패로 큰 손실을 일으키게 됩니다.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니 책임을 지고 퇴사하게 됩니다. 리스크 관리 한 번 잘못하니까 직장을 잃게 된 겁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무섭고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알 수 있는 경험이었겠죠. 이때가 38살이었고 1988년에 레리 핑크는 블랙록을 창업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블랙록은 위기에 엄청난 강점을 보여줍니다. 닷컴 버블에 성장하고 금융위기에 성장하고 리스크 관리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 블랙록이 이제는 ESG 경영을 각 기업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